혹시 요즘 AI랑 대화하다가 답답해 하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방금 전에 얘기한 건데 금세 까먹고 딴소리를 하잖아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AI의 고질적인 기억력 문제를 해결할 재귀적 언어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게 어떻게 AI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도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데서 한계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날 AI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 과연 뭘까요? 네, 바로 기억력입니다. 진짜 끔찍한 수준이죠. 우리랑 대화할 때 방금 전에 했던 말 까먹는 건 예사고요. 좀 긴 문서나 보고서를 던져주면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리곤 하잖아요. 한마디로 기억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컨텍스트 부패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AI의 단기 기억 공강, 이건 컨텍스트 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정보를 너무 많이 막 한꺼번에 쑤셔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AI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오류를 뿜어내는 거예요. 딱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다가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AI도 똑같습니다. 물론 개발자들도 바보는 아니죠. 이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근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이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면, 웹이 파일을 참고하라고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긴 내용을 AI 스스로 요약하게 만들거나 컨텍스트 폴딩이라는 좀 복잡한 기술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공통된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약에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한번 요약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원본 정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였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정말 획기적인 돌파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재귀적 언어 모델입니다. 이 재귀적 언어 모델, 줄여서 RLM이라고 부를게요. 이 RLM은 기존 모델처럼 정보를 그냥 머리에 쑤셔놓는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아주 똑똑하게 행동하죠. 어떻게 하냐면 복잡한 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이를 잘게 쪼개서 부하 직원격인 하위 LLM이나 파이썬 같은 전문 도구들한테 척척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머릿속, 즉 컨텍스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AI가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의 팀을 이끄는 아주 유능한 임원이 됐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임원 RLM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딱 받습니다. 그럼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두꺼운 보고서 읽기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은 주니어 직원들, 즉 하위 RLM들한테 맡겨버려요. 심지어 LLM 배치라는 기능을 써서 여러 명한테 동시에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병렬 처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원들이 각각 정리해서 올린 간결한 보고서를 쭉 훑어보고 최종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와, 정말 유능한 팀장 같지 않나요? 그럼 기존 모델이랑 이 RLM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명확해요. 예를 들어 아주 큰 파일을 처리할 때 기존 LLM은 그걸 통째로 머리에 넣으려다 컨텍스트 부패, 그러니까 과부하에 걸릴 위험이 크죠. 반면에 RLM은 똑똑하게 부하 직원들한테 분석을 맡기고 자기는 핵심만 보고받으니까 머리가 아주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웹 검색 같은 도구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모델은 검색 결과에 온갖 잡다한 정보까지 다 컨텍스트에 넣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RLM은 부하 직원이 깔끔하게 요약한 결과만 봤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마지막 답변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기존 모델이 그냥 한 번에 쭉 답변을 뱉어낸다면 RLM은 먼저 초안을 만들고 그걸 스스로 뜯어보고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결과물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그만하면 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잘 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 똑똑한 RLM이 실전 테스트에서도 그 명성만큼의 성능을 보여줬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연구원들이 그냥 쉬운 문제만 던져준 게 아닙니다. 아주 까다로운 4가지 과제를 준비했어요. 복잡한 웹 리서치, 엄청나게 긴 문서 분석, 텍스트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사하는 능력, 그리고 심지어 코딩을 활용한 수학 문제풀이까지. 정말 혹독한 테스트였죠. 자, 첫 번째 관문은 딥다이브라는 웹 리서치 챌린지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 검색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정보를 찾고 그걸 또 논리적으로 조합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제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연구원들이 RLM한테 일종의 전략 팁을 줬다는 겁니다. 이봐, 큰 질문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 부하 직원들한테 동시에 시켜. 그럼 걔들이 웹에서 자료 찾아서 깔끔하게 요약해 줄 거야. 라고요. 이건 RLM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위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그냥 RLM을 썼을 때의 효율성을 1이라고 한다면 방금 그 전략 팁을 줬을 때는 효율성이 무려 10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임원 AI가 훨씬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로 가보죠. 바로 AI의 오랜 숙제, 긴 문서 처리 능력을 시험하는 우롱 챌린지입니다. 이 차트 하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00만 자가 넘는 정말 길고 복잡한 실제 문서를 주고 제대로 처리하는지 봤더니 기존 LLM의 성공률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RLM은 무려 85%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기존 모델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영역에서 RLM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한 셈이죠. 물론 RLM이 무슨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수학 문제 같은 데서는 오히려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그냥 AI에 추가하는 기능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제대로 훈련시켜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RLM 기술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연구원들은 굉장히 대담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어쩌면 2026년쯤에는 AI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말이죠. 연구원들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자기 기억, 즉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강화학습을 통해서요. 마치 우리가 칭찬과 꾸중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AI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터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RLM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열쇠이고 AI 분야의 넥스트 빅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로드맵도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찹니다. 단기적으로는 부하 직원이 또 다른 인턴을 부르는 것처럼 더 깊은 죄기 구조를 만들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디오 같은 다양한 데이터도 처리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RLM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신약을 개발하거나 복잡한 시장 동향을 몇 달에 걸쳐 분석하는 것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진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재기적 언어 모델은요, 단순히 AI의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건 AI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또 최적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